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면담까지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홍정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네요. 2월 말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김 부위원장이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백악관은 2월 말쯤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2월 말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9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초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또 어디서 열릴지 이런 데 맞춰져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샌더스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이번 회담 자체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의제와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요.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까지 이렇게 초청됐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의제. 그중에서도 비핵화 의제일 겁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계속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핵화와 제재 완화, 이 두 가지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왔을 거고요. 또 미국도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를 또 놓고 또 어떻게 또 인센티브를 또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각자 제시한 카드가 어느 정도 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폼페이오 장관을 먼저 만나고 여기서 틀어진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바로 만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백악관은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D의 지속적인 진전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네. 미 국무부도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이 끝나자마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잘 됐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전해진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갔을 것이다. 네. 또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 위원장의 친서를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미국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친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지난해 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서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연말에 갑자기 친서를 보내가지고 연내 답방이 무산돼도 굉장히 아쉽다. 내년에 꼭 만나자 이렇게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친서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잘해보자 또 이런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친서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죠. 네. 심지어는 너무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내 사랑에 빠졌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만족스러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친서 외교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친서를 건넨다면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좀 궁금증이 쏠리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나요? 예, 아직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외교 관례상 친서는 또 모두를 또 공개하지 않는 게 또 원칙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를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거듭 말했듯이 또 톱다운 방식으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문제를 둘이서 한번 해결하자. 즉 2차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들어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 의제잖아요. 그렇죠.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 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친서까지 보내는 마당에 우리는 이걸 요구한다. 뭐 예컨대 제재 완화라든지 제재 완화 중에서도 특히 우리한테 절실한 게 이거다. 뭐 이런 요구들이나 또 언급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담 날짜나 장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어떤 걸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웠으면 좋겠다. 혹은 뭐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언급이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그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아쉽게도 샌더스 대변인이 밝힐 때 2월 말이라고 시기는 못 박아서 말을 했지만 장소에 네.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군요. 나중에 추후에 밝힐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김영철 부위원장이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추후에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지난번에는 싱가포르 갈 때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빌려서 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참매 1호를 그러니까 전용기죠. 참매 1호를 타고 직접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매 1호의 그 성능이라든지 또 항속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최종 낙찰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후보지들이 많이 네, 들어보셨죠? 베트남 쪽이 거론이 많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베트남 중에서도 이제 하노이, 그다음에 다낭, 그리고 태국 방콕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베트남이 더 현재로서는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을 치렀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치렀었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관계 개선까지 성공을 했고요. 또 북한이 굉장히 바람맞지 않는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상징성 면에서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별로 보면은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양국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회담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싱가포르 센토사 섬처럼요. 이제 들어가는 도로가 뭐 하나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경호라든지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호, 특히 경호.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경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호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장소가 낙점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한편 워싱턴에서는 회담이 진행되지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트랙 협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 북한과 미국 실무진들이 지금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그 북한의 대미 실무 협상 책임자인 최선희 네. 외무성 부상이 가 있죠. 부상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이제 특사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워싱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스웨덴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최 부상하고 이제 비건 특사하고 결국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폼페이오 장관하고 같이 방금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는 모습 다 같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맞다면은 회담이 모두 끝나는 이제 주말쯤에 아마 스웨덴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스웨덴 실무 협상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미 스웨덴으로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비건 대표가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우리 이 본부장한테 2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2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고위급 회담 후에 조속히 만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향후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스웨덴에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하고요. 또 최 부상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 비건 대표가 우리 측을 만나서 의견을 또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또 우리를 만나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남북미 3자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홍정원 기자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